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3월 13일 방송입니다. 자, 주말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번 흔드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겠는가 봤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라든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은 에, 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 정도까지만 가는, 그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으로 가는 걸 다 봤었는데 베이비 스텝까지만 가는 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시장은 뭐 오늘은 특별히 별게 없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6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0.29포인트만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186억만 샀어요. 일단 팔지는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3,075억을 샀고요. 환율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22원 40전이나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매도를 쭉 이어오다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빨간색만 찍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늘 뭐 특별하게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인덱스 매매가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지고, 다른 쪽들도 매수를 하죠. 연기금도 매수를 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차트를 보면 뭐 우리가 생각했던 60일, 20일 사이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주봉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월봉도 마찬가지 상황, 크게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에서 뭐 특별히 밀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한진카, 카카오, SKC, NH투자증권,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올라갔고요. 밀리는 것은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는 뭐 불났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렇죠. 삼미사이언스, 강원랜드,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조금씩 밀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휴마시스, 메지온, 제이오, 휴메이드맥스, 에코프로 HN 이런 그 에코프로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고, SM은 이제 뭐 약발 떨어졌나 23% 밀려 들어갔는데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가져가는 K-팝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마주들은 SNS가 올라왔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달러인덱스는 뭐그 자국내에 은행이 망했으니까 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 유가는 살짝 올라왔고, 금값이 팍 올라가는 게 이제 그 달러 가치의 하락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율은 밀려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오늘 금리는 약해졌고, 그러니까 내려왔고, 그렇죠. 오늘은 별게 없고, 내일 이제 밤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파산 상태를 총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이 금리 인하하고 엄청난 돈을 많이 풀었죠.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수많은 스타트업 등 벤처 기업들로 투자 자금이 몰려갔어요. 미국 벤처 캐피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래를 하고 있고,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들도 넘쳐나는 현금을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처 기업들이 직접 자본 조달로 대출 수요는 크게 감소했고 예금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진 거죠. 주로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실리콘밸리 뱅크 특성상 타 은행 대비 예금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러니까 예금 이자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운용하려고 보니까 운용할 때는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결국 SVB는 예금 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상 최저 금리 수준에서 1%대 장기채나 MBS, 하이리스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를 단행했고, 하지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유동성 회수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어요. 급격한 긴축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벤처 캐피탈의 돈줄이 막히면서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에 북적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고갈이 오는 거죠. SVB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고객 자금 인출로 채권을 팔면서 평가 손실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내렸어요. 블룸버그 등에서 SVB의 위태로운 재정 상황과 대규모 손실 관련된 우려들이 나왔고, 지난주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파산으로 뱅크런 심리까지 촉발됐고, SVB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매도 가능 증권 매각으로 18억 달러 손실을 발표했고, 이건 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파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본 확충을 위해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니네가 힘들 때 도왔으니까 우리는 도와다오 라고 했지만 증자 실패했고, 증자 발표 후에 시장 우려가 확대되면서 뱅크런, 패닉셀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SVB 뭐 회사? SVB 파이낸셜 주가가 마이너스 60% 급락한 다음에 거래 중단. 참고로 재고 책임자 그렉 베커는 은행 파산 며칠 전에 360만 달러 주식을 매도했어요. 이건 내부자 거래, 이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나 주가 조작해도 안 잡아가지 여기는 잡아갑니다. SVB는 매각을 모색했지만 금융당국이 바로 폐쇄 결정.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 있다. SVB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카나다, 독일, 중국, 인도, 덴마크, 이스라엘, 스웨덴 등에도 진출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파장이 확산 중에 있고, 전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도 바로 서클도 4조 4천억 원의 SVB에 묶여 있다고 발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패깅이 있는데 패깅이 깨졌다. 대형 스테이블 코인 하락으로 코인들이 동반 하락했고,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약 3,600억 정도 보유 중인데 작살났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SVB와 거래하는 스타트업 중에서 당장 현금 지급이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든 스타트업들이 대다수로 줄도산 올해까지 확대되고 있고, 예금 보험 한도 25만 달러 이내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고객들의 86% 이상이 초과된 금액이고, 자산 규모 약 280조 원의 미국 16대 은행이 위험 신호가 나오고 방역까지 44시간밖에 안 걸렸고, 이번 SVB 파산 규모는 2008년 금융위 이후에 최대고, 다만 이제 이 자산이 현금 7%, 미국 국채하고 준 정부기관 채권이 50%, 줄 35%로 당장 유동성 위기가 넘기면 대체로 80에서 95% 정도 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석되고 있고,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일단 뭐 구제금융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바이든은 다음 주에 CPI는 좋을 것이다. CPI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금리를 안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재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막아야 되겠죠. 바이든이 안 그래도 힘든데, 당연히 책임은 SVB에 있지만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원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비난도 있겠죠. FOMC에서 25bp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미국의 프레드 맥과 연준 추가 뱅크런을 막기 위한 펀드 조성 논의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확률은 제한적이고, 주식시장은 좀 어렵겠죠. 우리는 오늘 버텼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정신 차리고 보면은 결코 호재는 아니에요. 당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되지만 CPI나 FOMC 등 이벤트 이후에 안정되지 않겠는가. 뭐 다른 것들 다 안정됐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또 올리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보면, 미국 SVB 파산 영향 제한적이고 시총 상승 강세가 보였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 봤던 거죠. 봤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미국 은행 파산에 22억 급락했다.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동결이고 여기가 동결이고 여기가 25p 올리는 건데 당연히 그냥 뭐 저기 제일 저기 높게 쳐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고요. SBV 오프퍼폼은 아그레 수출만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금리 동결론 부상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염되는 게 문제예요. 전염되는 게 비슷한 위험이 있는 것이 한 2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 정부 SVB 파산 예금 전액 보장키로 이건 이제 조치가 나오는 거죠. 구제금융 고려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는 하지만 구제금융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주요 인사들, 정책의 주요 인사들이 SVB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돈 안 갖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얼마나 번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속상하지 말자.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수급을 좀 흔들어 놓게 되면은 그 가치주들의 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써봤자 필요 없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간다. 하지만 향후 지켜보자.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